운인사 명리 113화 시작하겠습니다. 인피니티 명리 이름을 운인사 명리로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운, 인사, 제가 늘 쓰던 단어이긴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려면 운, 인, 사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칠기 3이죠. 사람은 배신을 해. 베를린 대사죠. 영화 베를린. 그걸 떠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타인에게 기대지 말라고. 너 자신과 법에만 기대라고. 그죠.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제 이런 차원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은 어쨌든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삶을 마감했잖아요. 왜 그들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그렇게 떠났을까? 그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 혼자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가 하는 일, 내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꼭 가족도 아닌 것 같고 오래된 친구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특별히 오래된 친구, 정다운 친구는 좀 다른 얘기인데 특히 이제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명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잘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명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하죠. 이렇게 상담하면서 고객으로 만나는 것과 그냥 편한 사이로 만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대한 푸념이라든가 평범한 고민들. 예를 들면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같은 것. 물론 이제 법륜스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질문들을 들어보면 명리 상담할 때 나오는 질문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질문, 때로는 정말 질문 수준이 낮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므로 법륜스님도 보편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통찰이 담겨있긴 하지만 명리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삶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각자 달라요. 각자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퉁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명리학의 장점이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범주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통찰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명리 공부가 정말로 위대한 공부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깨달음을 얻기까지 대충 유튜브 보고 대충 책 보고 이런 방식으로는 10년 20년도 다 무소용이다. 결국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산 중턱에서 빙빙빙빙 도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명리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도 생기죠. 사람 보는 눈을 키워라. 말은 쉽죠. 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명리학 공부하면 갖게 돼요. 그 해안을.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나하고 맞지 않은 일 죽어라고 하거나 또는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충동적인 에너지가 다가올 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한 사람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죠. 특히 나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길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될 건지 그것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부자들 사주처럼 일만 하면 부자 돼 이런 사주들 있잖아요. 제가 가끔 부자 사주 올리고 방송에서 다루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사주가 이제 꼬여 있어요. 병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약을 잘 처방할 때 사주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그 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중요합니다. 대운이
그리고 대운의 환경을 만났을 때 세운이 얼마나 나의 원국과 조화를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은 길게 살아올만 합니다. 중간에 많은 난관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난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명리를 몰랐다면 정말 그 늪에 빠진 기분처럼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들고 견뎌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텐데, 알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이 왜 지금 현재형으로 내 앞에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답을 알아내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방법을 알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인사 명리로 공식적으로 개명을 했다 알려드리고요. 오늘 갑인일주 보겠습니다. 신자진 삼합의 대를 이루는 간목일주를 했다면 이제는 인호술 삼합, 식상 삼합을 이루는 일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간여지동 일주라고 하죠. 이런 걸 간여지동 하면 강해, 뭐 뚝심이 있어, 고집세, 뭐 등등등. 현대적으로는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거죠. 나만의 신념이 있다, 그런 걸 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 하여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배우자도 나와 같은 기운을 갖고 있잖아요. 배우자가 나와 같은 사람, 친구, 동지 뭐 이런 사람을 원해요. 나에게 힘이 돼주길.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운만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작동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 자리엔 배우자가 있어야 돼. 이따가 이제 남명, 여명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남자 입장에서는 토가 있어야 되고 여명 입장에서는 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건 나의 강력한 걸럭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고집, 내 기질에 네가 맞춰, 이제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특히 이제 명리학 그런 공부를 안 했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그 에너지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기질,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이 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대적이면 자기 분야에 뭔가를 이루는 그런 프로가 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에너지긴 하지만 실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저 사람 정말 신념이 강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소신이 강해. 야, 자기가 세운 목표는 무조건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방법이 조금 권위적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내 밑에 배우자조차 나하고 같은 비견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무리짓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죠. 편재, 식신, 비견입니다. 식신생재한다. 나 혼자 하나요? 비견하고 같이 합니다.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나하고 기질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식신생재할 거야. 내 전문성으로 돈 벌 거야.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다 양양양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강력한 식신, 내 일로 돈을 벌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중년에 이제 사업성을 갖게 되다,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사업하냐? 그럴 리가요. 이 앞에 이제 관이 있고 그 관하고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념에 찬, 자기 소신을 잃지 않는 뚝심 있게 뭐 이런 식의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겠죠. 이 식신성이라는 것은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될 거냐, 그걸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인중병화가 연월에 떴다 그러면 이제 내 전문성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남이 보기에
쟤의 전문성은 이거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이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뭐 예술로 쓰건 뭐 투자 쪽으로 쓰던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연월에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도 나의 실력을 드러낼 거야. 세상에 알릴 거야. 예술 작품이든 그게 글이든 무엇이든 이제 그런 식의 기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식신 자체가 전문성이에요. 내가 좋아해서 쭉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래서 결과물까지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식신이 가치 있게 쓰이려면 인성을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지장간에서라도 인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해인합 이렇게 돼 있다. 사회의 편인에 장생받으면서 해인하면 그 관계가 해인한 뭐 우리에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운명의 디테일한 면을 보려면 지장간과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해중임수가 인증병화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회에서 해수라는 편인 특수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부하여 그래야 자격을 취득하여 내가 식신 전문성을 쓰다 이렇게 되죠. 배워서 말하다, 교육업, 교사, 교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게 아니면 누구나 그냥 가게 내에서 하는 뭐 그런 일도 식신생재니까 자영업 이런 쪽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다 라는 겁니다. 걸록 12연성으로는 걸록이죠. 걸록하면 진짜 이게 강한 거예요. 자수성가 할 거야. 특히 이제 이게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월지 사회가 걸록이기 때문에 자수성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게 보죠. 이 걸록이라는 게 정말 강한 근이에요. 엄청난 뚝심 이런 겁니다. 동시에 독립하고 싶다.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특히 이제 여명일 경우에 나를 통제하는 에너지가 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야 금으로 열라 쳐봐라. 내가 그러니까 도끼 경금 야 열심히 쳐봐라. 내가 부러지나. 신금 정관은 낯으로 보면 뭐 이게 초보적인 얘기긴 한데 아름드리 소나무라면 흠집만 좀 나겠고 그것도 없겠죠. 베일 이유가 배워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상처는 입겠지만 그래서 절대 꺾이지 않는 이제 그런 기질이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고집도 있고 독립하려고 한다. 자립하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죠. 일찍 부모 곁에서 멀어져서 자립하고 싶어요. 뭐 자립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한다 이런 개념은 없죠. 전체적인 구조의 조화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이제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일주라는 것은 내가 천간은 기이기 때문에 내가 갑이라는 기를 갖고 있는데 몸으로 인이라고 하는 비견의 걸록을 만난 거기 때문에 이 간여지동을 이루어서 나의 기가 몸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몸에서 나의 기가 더 강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해묘민상합을 하는 간목 입장에서는 이는 망신입니다. 망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화성이죠. 도화 현대적으로는 뭐 유튜브 방송, 여행 유튜브 이런 사람들 이게 또 역마성 인사신에 역마성 깔고 있고 그렇게 회사 못 다니겠어 독립하자 나오자 그래서 식상이 떠 있으면 식상 또 편제 보면 야 세상을 돌아다니자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죠.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수술 날짜도 망신일에 잡으면 좋다. 이런 것이 이제 내가 정말 망신살이 뻗치다. 이런 거잖아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망신살이 뻗친다. 옷을 벗고, 그리고 우퉁 벗고, 지금 이 순간 길거리 나가보세요. 망신살 뻗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옷을 벗기 때문에, 망신일엔 수술하면 좋아요. 치료받으면 좋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몸 관리 잘 하세요. 왜냐면,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재산이다 이런 거죠. 운에서 식상 딱 뜨면 이제 몸으로 신나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는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에너지로 쓰게 된다는 거고 망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 인사를 꾸벅꾸벅꾸벅 열심히 하는 것도 사주적으로는 저 사람 망신이라는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회사 사장이야, 임원이야, 그러면 인사하잖아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망신당하는 거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고개 숙이고 있구나. 이런 것이죠. 망치살 뻗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유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를 해서 사유력을 키우다 보면, 아,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도화라고 하면 그 몸 이런 거 연결시키면 몸으로 움직여서, 역마로 움직여서 내가 유튜브 같은 걸 하여 방송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게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잘못해서 실현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망신당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2신살의 이제 이런 속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밖으로 막 자기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진짜 12신살은 항상 연지 삼합 기준으로 보시오 말씀드렸죠. 명심하시고요. 남명과 여명의 갑인 일주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 사이, 배우자 인연, 애정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둘 다 비견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글자 없다. 겉으로 야 결혼 불미한데 이런 거죠. 애정은 좀 거시기한데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나의 에너지를 그대로 갖기를, 나를 그대로 인정하기를, 내 말에 따라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남명지장 간에 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식신생제를 합니다. 식신 남자 입장의 사랑 에너지를 무토 편제에게 제공하다. 정제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죠. 편제를 장생시키지만 무토 편제를 장생시키지만 정제는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정제 배우자 원 글자 좀 힘들겠네. 아유. 들어가면 힘들겠어. 이런 에너지가 있고 나 이전에 비견이 식신생제하죠. 다른 남자가 식신생제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이미 있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다른 남자 들어있다. 이제 그거만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편제가 있는 것이요. 이런 속성이 있어서 편제 애인을 생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제가 버티기 힘드네. 그래서 결혼 불미하겠네. 이제 이런 에너지들이 있죠. 여명으로는 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야 관이 절퇴지를 만나서 힘드네. 남자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겠어. 이런 에너지죠. 역시 결혼 불미, 애정은 불미의 인자죠. 예, 갑인일주든 을묘일주든 그렇습니다. 이 간여지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관의 통제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아까 자수성가의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걸록을 깔고 있고 간여지동이고 그래서 남자들이 기를 피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자들이 남자 발로 뻥 차고 남자 인생 잘 안 풀리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그래서 궁합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 야 이런 구조에 들어가는 배우자는 정말 힘들겠다. 일 안 풀리겠다. 몸이 아프겠다.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만 극복하겠네. 정말 많은 시련이 있겠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버리면 이제 그런 에너지가 또 자식 사주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인연은 인연이니까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건데 한쪽은 굉장히 잘 되고 한쪽은 안 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실패하고 그러면 괜찮아. 다시 해. 내가 웨이트리스라도 할게. 다시 해봐. 7번 사업 망했을 때 돈의 속성을 쓴 김성호 회장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 여성들을. 그래서 이혼해.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므로 그릇이 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역시 복이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택도 없어요. 기쁨은 함께 하는데 슬픔은 잘 행복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불행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정말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에너지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동물들의 의리가 훨씬 더 강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주라고 이런 일주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 불미해. 아, 힘나 결혼 못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구조가 우선이라는 건 이건 기본을 배우는 거죠. 일주의 기본 개념. 그게 이제 일주론이죠. 일주에 대한 이론. 그래서 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면 누가 좋습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가 배우자가 길을 펴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어렵다. 이 가비는 큰 메타스퀘어, 뭐 소나무, 반듯반듯한 소나무의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 도끼질을 열심히 해도 아파 하면서 이렇게 막 갈대처럼 휘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이런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강하겠죠. 근데 언젠가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배워서 넘어가요. 울면은 안 넘어간다. 낫을 도끼를 칡넝쿨로 칭칭 감아서 무디게 못쓰게 만들 정도로 고집이 강하죠. 절대로 미안해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일주가 을묘일주입니다. 을묘일주 들으시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상적으로 이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모양이 어때요? 이런 걸 동양목이라고 합니다. 동양. 한 집안, 한 나라의 기둥, 대들보가 될 만한 제목, 동양목이죠. 이런 나무여야 이렇게 베어서 대궐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희망의 인자다. 이런 거죠. 쟤 크게 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야, 잘 컸어. 한가락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기도 합니다. 갑인, 우리나라. 근데 이 갑인이 처음부터 동양목이 될까요? 어릴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성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쭉쭉쭉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이렇게 줄기도 가지도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항상 사람은 그릇이 작아져요.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박사학위 뭐 개나 소나 다 따는 거고 논문 표절에도 주고 생쇼들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이해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깊은 정신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가 사람을 키운다. 공부 안 하고 돈만 벌었어. 맛있는 거 먹고 다녀. 좋은 차 타고 다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막 인정해줘. 훌륭할까요? 아니에요. 머리통 텅텅 비어가지고 돈 자랑만 하는 놈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골 때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가빈이 되려면 세상에 이런 나무와 같은 동양목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공부들 많이 하십시오. 일반적 공부보다 정말 명리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짜 명리는 제가 가르쳐드린다. 믿거나 말거나 신미경인 갑인무진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젊죠?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이 나이 때 정말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자기 길을 잘 선택해서 걸어야 돼요. 인월에 걸록월에 태어나서 갑인이니까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자수성가형 사주입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자기 기질이 강하다. 뚝심이 있다. 고집도 있다. 독립, 자립의 에너지. 젊을 때부터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무리 짓는다. 나와 같은 기질을 좋아한다. 여러 개 다 나오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에 뭐가 있어요? 관이 있습니다. 근이 없네요. 아쉽게도. 관에 근이 없다. 그런데 보시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요. 무식상사주죠. 근데 식상이 여기서 드러나서 20대부터 쓰고 있습니다. 일단 무식상사주. 돈, 관사론잡,
관사를 혼자 현대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나는 비겁다자에 사주고 걸록이고 자선과 에너지고 관이 이렇게 떴으니 어때요? 이렇게 돈을 깔고 있는 관, 이걸 이제 회사로 쓰면 되겠죠. 그죠? 정자를 깔고 있는 관이고, 내가, 그리고 얘도 이 인미 귀문을 짜서 여기에 임묘하죠. 이 돈을 벌어야 돼. 이 돈 속에 파묻혀야 돼. 그런데 돈 버는 과정에 이제 귀문이 걸리니, 아이고, 힘들어. 나같이 강한 사람도 돈 벌려고 이 관에 밑에 이 돈 속에 임묘해야 되니까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벌어야 돼요. 정관 조직에 들어가서 월급을 벌자. 이게 지장간은 갑기합이란 말이에요. 내가 끌어오는 거죠, 돈을.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귀문이 걸린다. 아, 저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힘들다.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럼 이 관은 뭐라고 쓰냐? 이 관은 몸은 비견인데 위에 머리통은 편관이에요. 나를 옆에 콱콱콱 쪄요. 그죠? 요거 이제 상사 에너지로 쓴다. 그래서 실제 이 사주는 상사가 더럽게 갈고요. 죽겠어요. 이런 거죠. 상사가 갈군다. 그런데 이 식상 에너지가 있으니 욱 하면 나도 대들고 싶은데, 왜냐면 식신이 떴잖아요. 식신 제살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병술, 돈을 벌어야 돼. 이 돈 속에 다시 식신을 임묘시키고 욱하지만 고개를 떨구고 참자.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이직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주는. 왜냐면 여기에 임묘해서 쭉 중년까지 가라 이런 거예요. 일단은 가세요. 40대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 43세 대운까지는 쭉 가라. 이 식상 에너지 바쁘게 진미술 시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식신생지 하세요. 당신 식신으로 이 관하고 딱 합을 하세요. 이 관하고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이 관에서 병신합수 인성 에너지도 나오니 살인상생 상사의 괴롭힘도 적절히 내가 풀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정도가 되면 강력하게 반발해야 되겠죠. 이럴 때 병원연 이럴 때 미친 듯이 이때는 쓰겠죠. 왜냐하면 인허술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꽝 대드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일단 직장에서 돈을 벌자.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이 병신합이 그런 수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관에서 일하는 한 어쨌든 내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재생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괴로워요.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죠. 나중이에요. 나중도 내가 진짜 회사를 만들 거냐, 관이 없죠. 대운을 보면 을유 갑신 관, 회사를 갖고 있는 비겁들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들의 그 관에 내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유금이 인목을, 신금이 인목을. 그러면서 진유, 신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 요 관을 갖고, 그러니까 을의 회사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갑이 갖고 있는 신금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회사 갖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네 회사에 가는 것도 되고, 이렇게 갑을목이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겁으로 천간에 땅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양인합살 이렇게 해서 어때요? 내가 이 사람 덕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인유원진도 난다. 그래서 이제 진유합으로 어쨌든 나는 이쪽 회사에서 돈을 벌까. 이제 이럴 때 이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창업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모르는 사람의 회사에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 회사는 아니에요. 내가 차리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진 기다리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의 회사에 일하는 거지만 돈은 괜찮게 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때 개묘년 이렇게 되면 묘라는 양인이 개수를 딱 올렸잖아요. 어떠한 문서를 나에게 정인 문서를 준 거예요. 생각을 올린 거거든 나에게.
이 생각을 올리니까 이 복잡한 것에서 야, 살인 상상도 되고, 야, 묘가 올린 생각, 묘가 올린 문서 내가 잡으면 임묘진 방압 짜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볼까? 이직할까?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에 휘둘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관성운을 일단 계속 관성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작은 회사 방압을 짜서 으쌰으쌰 뭔가 해보면 이 돈을 막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인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지금 힘들어도 이 근들과 함께 큰 회사에서 이 일을 같이 식신 생재해 나가라. 그 인호술도 짜려고 하잖아요. 같이 열심히 식상 쓰고 그러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료들을 버리고 뭐 1인 기업하는 이런 쪽에 가서 으쌰으쌰 임묘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런 사주는. 어쨌든 거래처에서 돈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비겁 에너지로 자꾸 헤매미 하면서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남는 거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돼요. 자꾸 사람만 늘어나고 실제로 소득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사주는 이때까지 버티고 가야 된다. 근데 재밌어요. 이제 어떤 사주, 어떤 회사냐.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임묘진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금극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식품업 이런 쪽이에요. 어떤 식품업이냐? 생기를 팍팍, 이게 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물상으로 쓸 때 보면 이게 인이라고 하는 건 생기예요. 어쨌든 살아있는 것.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서는 뭐 사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 굳이 구별하지 말고 사주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수기를 많이 얻으면 예를 들어서 이 해자축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런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해인 뭐 해자축에 또는 신자진의 인 그러면 이제 많은 수에 들어있는 생기 생명체 이래서 이제 화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 땅의 에너지와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소로 써서 소를 때려잡는 이제 그래서 한우 스타트업 이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너지는 잘 쓴 거죠. 생기를 잡는 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생기를 잡는 것 혹은 생기를 살리는 이런 쪽으로 잘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무식상사주에 이렇게 식상이 와서 강력하게 몸을 이뤄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열심히 이때는 상관 쓰고 이때는 식신 쓰고 상관 영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업이 이제 나의 전문 분야가 되었다 뭐 이런 건데 요 관이 그런 속성이구나. 도축업을 하는 관 이거 딱 맞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에너지 여기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일도 하다 온라인 판매하다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차 시대에 맞게 화식상 천간에 들어가는 화식상 뭐예요? 영업 온라인 영업 이렇게 된다. 빛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돼요. 이게 회사로 에너지를 쓰면 이건 또 이제 고객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상으로 고객을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영업 뛴다 이런 것이죠. 빛으로 그런다. 이메일도 보내고 온라인 DM 보내고 인터넷 SNS도 하고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촉하고 이렇게 계속 고객과 접촉하는 에너지 그런 거 굉장히 잘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화극금 하게 되면 금이 화기를 입어서 생기가 굉장히 이렇게 살기가 등등 해줘요. 숙살직이 강력해진다. 그러면 또 역으로 또 목을 치려고 하는 에너지가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와 같이 도축업 이런 쪽으로 이 물상을 그대로 에너지로 조화되게 쓰면 괜찮죠. 내 몸도 상하지 않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하시겠죠? 오늘 원인삼행리 이름 바꾸고 처음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갑인일주, 간여지동일주
프로페셔널로 거듭나세요. 실력을 닦으시고 최고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